농장 퍼전은 나이 퍼전이다. 이런 구호가 있거든. 네, 군대 갔다 오면 도둑놈이 된다고 했었어요. 삼촌이 계속 집에 거 훔쳐갔는데 일단은 북한 군대는 매주 토요일만 이제 Nope. 집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 또 보면 군인들이 민간인 뭐 죽이고 강도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에 122건의 그 중에서 강도가 11건, 민간인 구타, 절취재 사건이 8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삼촌이 이제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군대 갔다 오면 도둑놈이 된다고 했었어요. 삼촌이 계속 집에 거 훔쳐갔는데 그게 군대가 가기 전에 안 그랬대요. 포각 반사기를 만드는데 철판 구해오라고 하니까 군인들이 내려가서 창고 지붕 철판을 털어갔답니다. 그래야지 살지. 그럼 그 지붕 털어가면 그 집은 비가 오면은 바로 이제 뭐 다이렉트로 폭탄 받는데 여기 애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알바노. 물자를 구입해오라고 하는데 그 집 뚜껑이든 옆 뚜껑이든 상관이 없이 뜯어와서 부대에다 바치면 나는 뭐가 될까? 중대에서 귀여움과 이쁨과 사랑을 받는 사람일 뿐더러 입당이라는 대열에 또다시 그 줄을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북한 군대에서는 그냥 도둑질을 잘해오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 가장 이쁨을 받는다고. 아니 군인은 나라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맨날 백성 거 갖다 훔치고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뭔가 이제 주어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훔쳐오는 거네요. 다 한국처럼 국군처럼 이루어져서 군인들에게 그 어떤 사적인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될 텐데 모든 것들이 자재, 그게 다 물자에 들어가니까 식량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입는 것조차 다 부족하다 보니까 또 지휘관들이 시키잖아. 그래서 그걸 부족하다 보니까 그 군인들이 나가서 가지고 들어와서 채워줄 수밖에 없는데 농장 퍼전은 나이 퍼전이다. 이런 구호가 있거든. 농장에 나가서 내 퍼전처럼 일을 해라 군인들아 이건데 실제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부대 자체 내에서 모든 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다가 막 가타부타 사달이 일어나면 또 때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북한 군대를 호랑이 가죽을 입혀놓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느 나라건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은 군인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간 좀 군인들에게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좀 군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겠어요. 그쵸. 신뢰가 없어요.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옛날에는 조국 통일 병사 하고 나갔지만 최근에는 건강해서 영양실조 걸리지 말고 돌아오너라 이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북한에서도 인민들이 강력해져가지고 너무 세서 이제는 인민들도 만만치 않게 군인들하고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 다른 데서는 군인들이 맞는다 인민들한테. 그만큼 언제든 도둑질을 하러 들어오거나 내 걸 건드리면 때릴 수 있는 무기를 갖춰 놓은 거야. 든든한 뭐 박달나무 멍둥이 막 이러한 것들을 항상 준비를 해놓고 오게 되면 막 때리는 거지. 왜? 군인들이 항상 말라져 있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100% 군인을 무서워했다면 요즘에는 40-50% 반은 무서워하고 반은 무서워하지 않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농장이나 이제 사택 같은 것들이 군 부대하고 붙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겠어요.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항상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도 이제는 항상 도둑질을 하는 거 아니까 인민들이 그만큼 이제 대응태세를 갖춰서 열쇠들도 단단하게 이제 다 뭐 창문이나 이러한 것들도 들어올 수 없게 요새로 이제 든든하게 해버렸고 밖에 있는 김치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단단하게 해버려서 이제는 군인들이 그런 주택에 가서 인민들하고 사바사바 하는 거지. 옛날에는 무작정 쳐들어가서 막 때리고 뺏어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것도 어려우니까 사바사바 꼬리를 낮추는 거지. 그렇게 이제는 좀 달라져가고. 민간인이랑 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했다 혹은 뭐 살해를 했다 하게 되면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내중대 같은 경우에는 맞지 말아라. 문제를 거기서 네가 잘 클리어해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커졌어요. 막 죽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군대 내에서는 이제 감옥이 6개월, 1년까지밖에 못 있어요.
그럼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법에 의해서 이제 처단을 시키는 거네요. 아니 군법에는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감옥 자체가 뭐 너는 4년형, 5년형 이런 게 없는 거야. 6개월형 또는 1형이고 그 이상형을 받으려면 제대를 생활 제대를 시켜서 민간으로 넘겨져 가는 거지. 거기서 이제 죽이던 감옥 정신형 가던 그 생활 전역이라는 건 이제 불명예 제대가 불명예 제대.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군대를 가면 배고픈 게 덜해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군대 가는 걸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군대를 가면 더 못 먹게 되는. 그렇죠. 북한군은 거기 가면 영양실조에 다 말라 있고 그치. 예,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그러길래 군대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는 줄 알아요?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는 첫 번째는 찰진흙, 내 고향의 진흙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가 다른 지역에 가기 때문에 물탈이 나서 두드러기 나거나 설사하거나 하기 때문에 나의 그 고향의 진흙을 가져가서 물에다 타서 먹으면 그게 멈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진흙을 가져갔다면 그 한 15년 전, 10년 전부터는 달라져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져가고 있어요. 갈 때 좀 있는 집 아이들 조금이라도 부모님들이 뭘 주냐면 돈을 팬티 이런 데다 고무줄 선 있는 데다 넣어가거나. 근데 이것도 다 신병 대대 딱 오게 되면 전부 다 벗어 그리고 다 진검열을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엔 옛날처럼 숨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6대4. 그래서 조금 좀 똘똘한 아이들은 5대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군인들의 이제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장맛비가 와서 뭐 양수장이 떠내려가거나 뭐 그랬답니다. 그랬을 때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150m 있는 데까지 맨날 가서 물 길어다 먹는다든가 아니면 교도생들이 돈을 모아서 양수장을 해결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요군들에 대한 보급품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한은 이 요군들한테 슬리퍼까지 공급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국방부 강의랑 많이 들어가는데 보게 되면 뭐 여군들 뭐 하복, 동봉 뭐 이런 것들 다 주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PX 북한 군대는 일단 PX라는 게 없어요. 상점이라는 거는 여단에 있는데 그 상점에도 일반 병사들은 못 들어가고요. 간부들만 여단 내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자들한테 보급품이란 일단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군들은 입대를 하면 한 3년간은 생리가 끊겨요. 여자들만 할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 왜요? 힘들어서? 어머나 세상에 갔는데 영양실조가 오지. 그냥만 있어도 영양실조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한 3년간은 생리가 끊겨서 생리대를 보급을 해주는데 신병대대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자라고 부르잖아요. 북한 군대는 군대 가자라고 부릅니다. 군대 가자 또는 가재천을 보급을 해줘요. 근데 이 아이들은 3년 동안은 생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나는 일단 몇 년 동안은 안 하겠지 해서 자기 지휘관이나 분대장, 부소대장한테 주는 거죠. 그런 여자들 보급품이 잘 되냐? 잘 되지도 않아요. 생리대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에 몇 번 안 주고 그리고 비누 공급이에요. 비누도 3분의 1로 나눠요. 비누를 이렇게 한 장을 주는데 세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서 3명한테 이렇게 보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치약 같은 것도 치약도 한국은 이렇게 뭐 사서 쓰나 PX에서 모르겠네요. 대부분은 이제 저희 때는 사서 썼죠. 피복류나 아까 말했던 슬리퍼. 네. 예전에는 담배 보급이 있었죠. 저보다 이제 윗세대는 담배 보급도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게 보급으로 나오는데 요즘에는 직접 PX에서 구매, 옷도 사고 뭐 필요한 화장품, 클렌징 이런 것도 다 PX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죠. 꼭 구매할 수 있는 이유가 월급을 주잖아요. 북한 군대는 월급이라는 게 없어요. 군인들한테 월급을 줘요? 국군은 월급을 줍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면세가로 주잖아요. 세금을 붙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혜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영웅들이잖아요. 나라를 지켜주는 영웅들이라. 그런데 북한 군대는 일단 월급이 없어요. 있죠. 그쵸. 사실상 국가에서 내려놓은 그건 있는데 주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그 군대에서 보급을 해주는 거 써야 되는데 3분의 1 조각 가지고 며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부족한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단은 북한 군대는 매주 토요일만 이제 세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뭐 크게 쓸 일이 없잖아요. 부족한 거는 도둑질을 하거나 민간 사택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가져온 돈이거나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이렇게 쓰거나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어떤 아이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품을 내잖아요. 네. 그래서 비닐봉지 안에다 이렇게 하얀 것들은 이렇게 증발시키는데 그 거품을 다른 애가 깨끗하니까 다른 애가 그 거품을 또 가져다 써요. 네. 비누 거품도 나눕니까? 네. 참, 네, 당근이 북한 군에서는 당근 장사가 참 잘 돼요. 나눔이 잘 되죠. 그리고 군복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 군복도 솔직히 한 6년 군복무 하면서 2번 정도나 줄까 말까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분대장이 전역을 할 때 또 되게 낡았잖아요. 네. 짝수 제대, 헐수 제대가 있어요. 헐수 제대인데 짝수 때 이제 군복을 새로 또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헐수 연도에 전역을 하니까 내년 돼야 새 군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지 못하니까 금방 입대를 한 그 신병한테 그 군복을 벗겨서 내가 입고 내가 입었던 낡은 걸 신병한테 줘요. 그래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북한 군대는 여자 군대다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고요. 군 보급이 전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여자가 이제 군대 가는 거, 제가 알기로는 남자는 의무 군사 복무를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2019년도부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다라고 해서 19년도부터 의무화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요? 의무제예요. 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시험 보고 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의무제로 가는데 대학교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서 있다가 여기 한국처럼 한국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1학년쯤 공부하다가 2학년 때 군대 나가처럼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이유로 군대를 가셨습니까? 그때는 그때 의무 갔을 때는 의무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 대학 입학 시험이랑 군대 신체 검사랑 받았는데 대학교 입학 시험도 합격이 됐어요. 제가. 그랬는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쩔까? 근데 그때 당시 또 군대 나가는 게 그 지표가 많이 떨어앉았어요. 되게 나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뭐 대학교는 누구나 다 가는데 대학교 오히려 입학 시험을 치어서 지표를 받는 게 더 많았거든요. 군대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난 군대 가자. 그래서 군대를 택했죠. 남한에는 여군들은 이제 일반 병사가 없거든요. 북한은 여군들도 일반 병사가 따로 있고 장교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국군은 진짜 보니까 여자들은 입대를 하면 다 간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군은 간부가 아니라 입대를 하면 남녀 기준에 상관이 없이 일반 병사, 그러니까 완전 하급 병사에서 시작을 해서 거쳐서 올라가는데 그것도 이제 사관장이라는 게 행정보급관의 역할을 해요. 사관장이 되려고 하면 사관장 학교를 갔다 와야 또 사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 기준이 따로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는 여자끼리 근무를 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북한 군 안에서 연애는 어땠습니까? 달콤하죠, 연애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군인들하고 하나요? 군인끼리? 왜 그렇게 웃어요, 감독님? 저희는 이제 상상을 못하는 단어잖아요. 사실 사내 커플이 있어도 국내 커플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도 확실히 사랑은 위대하네요. 야, 사랑의 힘은 뭐 잡초와 같이 크죠. 궁금합니다. 군인들의 이제 여군들의 연애담. 그 감시 속에서도 네. 어찌 보면은 그런 거예요. 막 전쟁 포화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처럼 그 감시라는 게 어마무시하잖아요. 정치원이 감시하죠. 정치원 연락병이 감시하죠. 정치원이 또 매 소대마다 심어놓은 간첩이 있어요. 네. 끈아불이 버이브에서도 감시를 해요. 버이지원이 한 번씩 와요. 이 속에서도 뚫고 하는데 저희 중대 사관장이 제가 이제 시켜놓은 사관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자강도예요. 저는 그 아이는 생긴 게 진짜 자강도 그 감자처럼 생긴 이렇게 막 둥실둥실한 완전 그 자강도처럼 생겼어요. 둥실둥실한 게 입도 두툼한 게 무뚝뚝한 게. 그래서 저는 애가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너무 듬직하고 해서 리더십도 있고 해서 걔를 사관장을 시켰는데 제가 오늘 화장실 가는데 딱 사관장 목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걔 목소리를 들으면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는데 저는 딱 알죠. 엄마 사관장이 일중대 그 부소대장하고 연애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또 연애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연애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봐도 연애질이에요. 어머 그 뭐 똑똑한 게 항상 이러고 있던 애가 두 손을 앞에다 공손히 먹고 이러고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예요. 온몸을 막 이러면서. 사관장 너무 뭐 하는 거야? 너무 거기서. 저 지금 보더니 제가 있는 거예요. 얘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격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여기 부서대장. 근데 이 또 남자 중대 녀석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여자 중대 지휘관이라고 해서 지휘관 그 대접을 안 해주거든요. 왜냐면 내 중대 정치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런 거.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사관장 세워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부서대장님. 아니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보니까 새벽 1시예요. 예. 네. 새벽 1시에 얘기를 해요? 연애 좀 하고 있습니다. 연애질을 하는 겁니까? 연애질이 아니라 연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있다가 손목에서 시계를 푹 들어서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예. 부소대장이. 입막음하려고. 그게 뭘까요? 북한에서는 또 쎄 꺼시게 하면 끝나잖아요. 이런 거 안 봤습니다. 뭐 저도 만만치 않게 좀 살았으니까 안 봤습니다. 했더니 모태통이 또 북한에서는 중국 그 돈이에요. 북한에서 이게 모태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겠냐 했더니 뭐 이렇게 좀 주겠대요. 그래서 그거 갖고 입막음 했어요. 군에서 이렇게 연애를 할 수가 없군요. 왜 연애를 못해요? 북한 군대는 중대장까지는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중대장까지. 중대장이면 지휘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 군대는 중대장까지는 만 30세까지고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며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대대 지휘관들만. 네. 대대 있는 병사도 안 되고요. 부소대장도 안 됩니다. 대대 지휘관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은 연애나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군인 간의 연애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만나고 있던 그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연애질이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네. 북한 간부들이 훈련용 식량을 남용한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엄청 이제 숫자까지 자세하게 기입이 돼 있는데 한 해 동안 군부대에서 50여 명의 군관들이 거의 10톤 이상의 군용용 식량을 이제 다 빼돌려 가지고 그 무슨 훈련 같은 거 할 때 뭐 무슨 몇백 명 기준으로 해서 훈련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갔을 때 한 달 훈련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쌀이 없어서 훈련을 뭐 5일만 하고 철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훈련용 식량을 빼돌리는 현상은 어땠습니까? 그 아마 훈련용 식량이라고 하면 그 안에 연유까지 그 기름까지 맞아요, 디젤까지 맞아요. 포함되어 있을 예, 거예요. 실질적으로 북한 군에서 전투용 식량이라고 해서 그 따로 이제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상시적으로 군인들한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 꺼내서 군대용 그 과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전투 식량 있잖아요. 요 과자 여기 보리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 건빵 맞아요. 그 북한군에도 건빵이 있는데 이 건빵이랑 뭐 가루 뭐 미식가루랑 이러한 것들을 주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런 거 다 먹어버릴까봐 팔아버릴까봐. 그래서 이건 누가 가지고 있냐? 사관장이 자기 사물함에다 다 착착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부대 자체 내에서 통째로 이제 훈련을 나가버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나라에서 이건 무조건 줘요. 군인 1인당 하루에 식량이 800g이거든요. 근데 이 800g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한 300g 정도 주고 500g이 큰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버리면 어마어마한 게 된단 말이죠. 기름, 간장 이러한 것들. 그리고 디젤 또는 휘발유 이러한 것들까지. 이러한 것들을 다 지휘관들이 착취를 해가지고 밖에다 내다 팔아먹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한 끼에 원래 뭐 북한군 기준으로 150g 이상은 먹여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군관들이 식량을 빼돌려서 없다 보니까 100g으로 줄어들고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훈련 나갔는데 우리 배고파서 못 해 먹겠다. 집단적으로 단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좀 사실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집단적으로 군인들이 단식을 한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와, 그게
되지? 그럴 수가 없는 게 음. 북한은 이러잖아. 특히나 너희들에게 공짜로 입혀주고 공짜로 재워주고 공짜로 먹여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서류에 보면은 집단 단식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아마 그 전현군대 일군단 최전방부대에서. 그쵸 그쪽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전방부대는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특히나 강원도는 주민들 퍼센트보다 군인 퍼센트가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데가 북한은 강원도인데 주민들이나 군인들이나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군사 규정에는 하루에 800g이 식량이에요. 군사 규정에는. 그런데 이게 정확히 1994년에 김일성이 죽은 이후로 1995년부터 대대적인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단 그쵸.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는 게 하루에 아이들한테 100g 식량도 안 줘요. 하루에 100g? 한 끼에 100g도 안 네, 줘요. 네. 그러니까 한 끼에 거의 보게 되면 뭐 한 2-30g 그래서 거기다 아카시아 꽃을 넣거나 뭐 이런 풀들을 넣거나 해서 와리와리해서 죽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밥을 만들어 주는데 이 아이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끼 제대로 뭐 20g, 30g도 주어앉히는데 이 배에 우리가 들어가서 반의 반도 못 찬다. 이럴 바지는 우리 집단적으로 그냥 먹지 말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특히나 최전방 부대는 경비를 많이 선단 말이죠. 보초를 춥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 먹지 말자. 단식적인 이렇게 항의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대는 그나마 후방 쪽이라 네. 최전방에 사는 아이들은 도둑질을 해먹을 수도 없어요. 그쵸 여기는. 거기는 민간인들 적으니까. 적으니까 도둑질은 남한에 가서 해먹어야 되는데 음. 갈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일이 확률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네, 생각보다는 지금 더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네,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군 간부들이 무기를 그러니까 탄약 같은 걸 가져다 판답니다. 또 마약도 장사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대대 정치지더니 같은 정치지더니 기관총고, 무기고, 장비고, 철문을 막 해서 32개를 떼내다가 뭐 어디 남포 그쪽에 가서 56만 원을 받았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남포에는 강선제철소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강선제강소보다 큰 데가 그렇게 없어요. 함경북도에는 저 큰 거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철을 대대적으로 갖다 팔게 되면 소리가 크게 난단 말이죠. 일단 비싸게는 받을 수 있지만 소리는 더 크게 나겠죠. 그래서 어디다 아마 남포 쪽에다 갖다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이렇게 돈을 쓰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뭐 무기고 그게 허술한지 뭐 400발 가운데서 뭐 100 몇 발을 본인이 한 달 동안 소지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훈련장에다가 무기를 놓고 간다든가 막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의 무기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무기고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아요. 그리고 북한은 이제 그 사격을 하잖아요. 네. 사격을 하고 난 뒤에는 그 탄피 맞아요. 한 개라도 없으면 네. 중대장 정치대원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탄피도 이제 다 모아오는데 이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군도 이제 많이 해이가 됐어요. 그래서 무기고나 이런 데는 중대장이나 정치대원이 들어가기가 좀 쉬워요. 매일매일 그거를 개수를 탄약수 그걸 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이제 그 무기고 안에 들어가서 몇 발씩 가져오고 나오는 거 그걸 뭐 일일 매달마다 무기고라는 게 작지 않아요.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무기고 같은 데 들어가서 대대 정치동 같은 경우에는 뭐 근무 잘 서고 있냐 한번 보자 하고 안에 들어가서 열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내오는 거 별것도 아닙니다. 그거 만약에 발각되면 처벌은 어떻습니까? 그냥 처벌이 아니라 처형당해 죽겠죠. 처벌이 아니라 처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입수한 이 군단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현지대 같습니다. 이제 상황이 많이 열악하니까 뭐 무기고 뭐 이제 닥치는 대로 연료를 빼다가 넣고 거기에 뭔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물하고 채워요. 돌멩이를 집어넣고 진짜 물을 채웁니까?
그러죠. 저희가 이제 그 2000년도 그 당시에 저희 부대가 군단 대기동이 있었어요. 한 개 중대, 한 개 여단, 한 개 사단이 아니라 저희 그 사역 기계화 군단 자체가 어디까지 돌았냐면 평안 남북도를 거쳐서 황해 남북도까지 쫙 거쳐서 기동 훈련을 했습니다. 네. 대기동 훈련을 네. 했는데 이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무기 다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이제 기계화 군단이잖아요. 그 차들 그다음엔 그 포들 이제 싣고 가는 견인 분대가 있어요. 견인 차들 이제 다 한번 점검을 해봐라 했는데요.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예. 왜 고장이 났냐면 물이 들어가서 물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초기복무사관 그러니까 우리 국군으로 치면 직업군인들 있잖아요. 초기복무사관들이 그 연유를 자꾸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그 공급을 해주는 그 연유들을 싹 다 내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물을 넣으면 차는 엔진이 고장나면 못 쓴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뭐 저희 부대뿐 아니라 전부 다 북한군에 있는 부대가 다 그럴걸요 아마. 그러면은 실제로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커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희 군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냐면 매일 원래 그래요. 견인분대는 매일 시동을 거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단에서 조치를 내렸는데 매일 예. 오전 오후 훈련을 할 때마다 시동을 걸어라. 어. 그 이후로부터는 약탈을 못 하잖아요. 아, 연유. 참. 그래도 합니다. 원래 시동을 걸 때마다 연유가 나가잖아요. 예. 매일 공급을 예. 해주는데 거기서 아주 그냥 몇 킬로라도 이렇게 계속 조절을 하는 거죠. 서류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군은 다 자업자족해야 되는구나. 콩 농사 관련해서 콩, 야채 농사 관련해서 계속 매달 이게 나옵니다. 김정은이 그랬답니다. 한 사람당 콩 100g씩 먹이고 콩을 잘 먹은 부대들에서는 몸무게도 재라. 예. 왜 콩에 그렇게 집착을 했나요? 왜냐면 두부콩이에요. 그것도 다른 콩이 아니라 예. 두부콩의 영양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군인들이 저희 중대 같은 경우에는 부업 반이 또 따로 있어요. 부업 분조가 분대가 예, 아니라 예. 부업 분대가 따로 있는데 그 부업 분대는 농사를 잘 짓는 분대장이 그러니까 뚱뚱하던 어쩌던 그 분대장은 농사를 지을 줄 아는 분대장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업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다 영양실조가 온 아이들이에요. 비틀어지게 말라서 막 비들비들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왜냐면 부업조는요 일가생활 죄예요. 아침 기상 소리만 안 들어도 군인들은 살이 쪄요. 네, 그래서 그 기상 소리 안 듣기 때문에 부업 분대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축산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북한 군대는 일단 염소를 쳐야 됩니다. 맞아요. 염소를 기르게 되면 염소 젖을 이제 허약한 아이들 먹이면 그 영양실조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부콩은 일단 영양이 가장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업 분대에서 축산 조로 따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부업 이렇게 농사 짓는 조로 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좋은 게 축산조예요. 그냥 얘들은 돼지 먹이를 주고 네. 염소는 밖에다 탁 풀어놓잖아요. 예. 한 마리라도 없어지잖아요. 예. 이거는 왜 없어지겠어요? 인민들에게 팔아먹디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집하고. 너 이 염소를 주고 1년 동안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와서 먹고 쉬고 싶을 때마다 와서 쉬고 우리 집에다 전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뭐 비판서를 쓰던 어쩌든 비판서를 한 달 동안 매일 써요. 그럴 바치면 차라리 여기 1년 동안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이렇게 뭔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업자족으로 먹는 것도 군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그래서 군 안에 이제 부업 부대가 존재하고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보태 안 주니까 모든 것들이 자력 경쟁의 혁명적 원칙에서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 아이들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시간표 정도. 남조선 영화를 본 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가을 동화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짬뽕을 섞어서 애들이 막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다 채우고 있다고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